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역시나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화요일과 매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후 9시에 무료 강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서 공부하시고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셔서 많은 것들 배워가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시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 형태로 본다면은 이렇게 깔때기가 뒤집어진 모양이죠. 우리가 깔때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봤을 때는요, 결국 시장 전체의 흐름이 뭔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다. 우리 다리 후들후들 거릴 때 언제 후들거리나요? 라고 하면은 무섭거나 또는 다리에 힘이 빠졌거나 이럴 때 다리의 진동이 점점 커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진동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결국 뭐 건물도 진동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무너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방향성 자체가 변환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 이제 계속 이렇게 차트가 벌어지면서 갈 수 있는가, 진동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진폭이 커지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형태의 차트 모양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음번에 상승을 하면서 위쪽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형태의 계단식 상승의 모습, 뭐 요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위쪽을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면서 위쪽을 치고 올라가는 캔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빠져버리는 형태, 이걸 우리가 패턴으로 말하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 머리와 어깨 모양,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하면 높이가 좀 다르죠. 그런 형태로 어깨처럼 이렇게 높아졌다가 머리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의 차트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고점이 만약에 낮게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방사 형태로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저 위까지 못 가고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계단식 하락이라든지 하락세의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여기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섣부른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한다든지 또는 신규 매수를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뭐 물론 결과로만 보고 따진다면은 어제 추가 매수하는 게 나았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어제는 몰랐잖아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니까 다 쉬워요. 그런데 앞을 내다본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지난 걸 보면서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생각이 많이 들지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오늘 사는 게 맞았을 거고, 또는 내일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오늘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 가능성만을 따져놓고 봤을 때 올라가가지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지, 또는 내가 내려갔을 때 리스크가 더 큰지를 잘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이 유리하겠다 저쪽이 유리하겠다를 잘 따져보셔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기에서는 저는 그냥 관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명절이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잖아요. 그래서 명절 전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중을 눌리시거나 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뭐 종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은 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본전 부근에 왔다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거나, 또는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 날 것 같아가지고 들고 가고 있던 종목들, 약간만 욕심을 줄이시고 미련을 버리신다면은 정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은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시장 형태로서는 좋은 모양은 아니겠죠. 힘이 있었다면 양봉을 유지가 되면서 쭉 치고 갔을 텐데, 오히려 지금 양봉 유지가 안 되고 약간 꼬리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침엔 들어왔던 매수세가 좀 힘이 빠졌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극단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YJM 게임즈 세방 우선주까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코오롱 인더 우 그리고 KLA, TK 케미칼까지 급등되어 있는데요. 상한가 근접 10% 이상으로는 17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엄청나게 급등주 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잘 안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품절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역발상 투자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우선주가 많이 올라오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또 품절주들이 올라오는 시장치고 좋은 시장이 잘 없습니다 라는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양봉으로 어제도 서고 오늘도 올라왔지만 잡주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은 약하다. 그 말은 시장이 약한데 지수에 속아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잘 안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양봉을 섰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이구야, 하루 만에 90%가 손실 나고 있는 종목도 있네요. 이 종목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리매매입니다. 정리매매는 상장 폐지를 할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정리매매 하면은 이렇게 하루 만에 90%까지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뭐 물론 정리를 하지 않고 이때 매매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비상장 주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는 말이지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살아있고 주권은 계속 살아있지만 가치가 모호해지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넘어갔을 때 거래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비상장 주식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힘들고 괴롭다 싫다 하신다면 사실 이런 정리매매 때 정리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들고 가서 뭐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뭐가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명심하시고 신규로 이렇게 이런 현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정리매매 들어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관리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매매는 항상 위험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양약품 우선주 역시나 어제 급등해서 상한가 들어가더니 오늘 바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어제 사신 분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실 텐데 역시나 이런 우선주는 급등했을 때 잡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UCI 관리 종목이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상폐가 된다든지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안 좋은 형태가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사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수산 INT 역시 급등한 종목 안 사는 게 좋다라는 거, 급등한 종목은 급락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맥스로텍도 과거에 급등했다가 지금까지는 힘을 못 쓰고 계속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부도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데브시스터즈 최근에 계속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왔던 뭐 상한가 올라오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바로 쏟아져 놓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역시나 음봉을 바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생겼네요. 역시 급등했다고 좋아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솔루엠 아침까지는 힘이 좀 좋았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힘이 좋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후장 되면서 이렇게 계속 음봉을 빠지더니 지금은 음봉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기억하신다면은 대응책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세방 우선주입니다. 주식수가 360만 주밖에 안 되는 우선주죠. 우선주의 개념은 제가 잠깐만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지난 유튜브 컨텐츠에 제가 올려놨었으니까요. 우선주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그 의결권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주식총회라든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하는 어떤 중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표심을 우리가 표를 낼 수 있어요. 투표를 해서 난 이 정도 의결권이 있으니까 내 표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우선주는 그런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배당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준다, 그리고 배당률이 조금 더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냥 우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들이 많이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식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족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과도한 급등을 하거나 과도한 급락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품절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주는 싸게 사놓으면 나쁘진 않은데 비싸게 사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단계에 사버리게 되면 대응도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왕이면 우선주는 사지 않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YJM 게임즈입니다. 오늘 게임주 하나 급등하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을 조금 체크해보게 되면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빨갛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죠. 요런 기업들이 좋은가라고 하면 당연히 적자나는 기업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소울워커 아카데미아라는 회사, 그 기업 게임이죠.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순위가 1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키런이라고 하는 회사 그 게임이 데브 시스터즈를 상한가로 이끌었다면은 이번에는 소울 워커라는 게임이 또 YJM 게임즈를 급등시키고 있네요. 근데 뭐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게임 한 방 터트렸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작이 아닌 이상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 때문에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이게 큰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500원이나 2,7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역시나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좋은 게임주가 있잖아요. 넷마블과 같은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단타성으로 매매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도 요거는 계속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는 상승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15만원대라든지 14만원부터 이제 분할 매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을 쫓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종목들, 그냥 같은 업종을 보면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쫓아도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일단 KLnet 급등했는데 KLNet은 뭐 개인적으로 사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빅데이터라든지 뭐 IT 기업 이런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뭐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니었나 보다 생각이 들고요.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다는 생각을 잘 하진 않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을 하지 않아서 뭐 일단은 떨어지면은 뭐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2,000원대에 이렇게 머물렀던 기간이 많기 때문에 2,000원대 내려온다면 살만한 의향은 있으나 50%나 비싸게 3,000원에 살 생각은 별로 없는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는 제가 한번 그 이데일리에서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코오롱 머티리얼즈랑 코오롱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머티리얼즈를 여기서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코오롱 머티리얼즈 정리하시고 코오롱 인더 사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가 대체를 해라. 같은 코오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유는 왜 그런가 라고 한다면은 코오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년 내도록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고, 코오롱 인더는 흑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올라갔을 뿐이다. 어떤 기업을 사서 기다리는 게 나에게 득이 될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그분 어떻게 대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제 말이 맞죠. 코오롱 머티리얼즈 뭐 그렇게 큰 시세를 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코오롱 인더는 역시나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다가 오늘은 빵 뜨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서 기다려서 판다라고 하는 제가 BWS 기법을 이야기해 드리는데, 사서 기다려도 되는 종목은 기다리면 이렇게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매매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포인트 모바일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 역대 최대 실적 속에서 국내 진출 임박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포인트 모바일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카페24 같은 경우도 역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엮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24 이런 기업도 역시나 엮일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게 이제 지금 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뭐 좀 더 자리 잡는 걸 보고 사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니까 뭐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단 양지사부터 해서 신라섬유까지 전통적으로 품절주라고 했던 그런 기업들 많이 급등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오늘 시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장이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구성품이 알차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선물 세트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명절이니까 선물 세트 딱 보는데 겉은 되게 삐까번쩍해 보이는데 열었더니 스팸이 아니라 뭐 런천미트라든지 뭐 다른 햄들, 그죠? 우리가 스팸 좋아하는데 왠지 이렇게 좀 더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햄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식용유 막 이런 거 원하는 거나 아니면 올리브유 이런 거 원하는데 그냥 뭐 생수 들어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물 세트 겉은 되게 멋져 보였는데 안에 생수 들어있으면 에이씨 뭐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양봉이 올라와서 와 시장 괜찮은가 기대했는데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잡스럽네요. 그 말은 야 이거 상승을 해도 뭐 상승 같지가 않다, 별로 메리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좀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즐겁다 생각을 하지만요, 사지 않고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즐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낚시하듯이 주식을 하는 게 좋은데, 낚시꾼들에게 낚시를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냥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낚시가 주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고기를 잡으면 그것대로 재밌고,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재밌고, 그리고 못 잡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또 재밌는 거잖아요. 저는 주식을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사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만 즐긴다 한다면은 사실 즐거울 날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하는 날 자체를 즐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사지 않고 주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생각할 수 있다면 뭐 물론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게 고통스럽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지금 매매를 주식을 너무 수익에만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시장 아직까지 방향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락이 될 것이 같다, 하락의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지난 11월에도 저는 하락이라고 예상했는데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빵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보자고요. 그러나 지금 흐름 자체로는 고점의 신호, 지난 1월 초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고점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겠는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제 예상이 틀린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틀리길 바라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락을 준비하고 하락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매매하셔라 라는 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준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